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더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말이에요. 그것도 그 상대가 바로 시어머니라면요? 안녕하세요. 황혼의 수다벅스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내 남편이 시어머니를 사랑했다.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박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려 했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밤 10시 남편 이준석은 분명 집에 있었는데 2층 침실에는 보이지 않았죠. 그의 슬리퍼는 현관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1층에서는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쪽으로 앉으세요.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가 시어머니 김미란의 방에서 흘러나왔어요. 박수진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끼며 조심스럽게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준석이 늘 사용하는 그 향수 냄새. 아내인 자신조차 요즘 맡기 어려웠던 그 향이 시어머니 방에서 진하게 퍼져나오고 있었어요. 박수진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온몸을 휩쌌어요. 8년 전 결혼할 때만 해도 이런 상황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시어머니는 15살밖에 나이 차이가 나지 않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었고 남편은 그런 새어머니를 존경한다고 말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흐뭇한 듯 억눌린 신음소리가 방 안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박수진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지금 내가 뭘 듣고 있는 거야?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대지 않고서는 서 있을 수도 없었어요. 결혼 8년 그녀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던 걸까요? 그리고 이 충격적인 발견 이후 박수진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결혼을 앞두고 친구가 물었을 때 박수진은 자신 있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불편하지 않아? 2층에서 우리 부부가 살고 1층은 어머님이 쓰셔. 거의 따로 사는 거나 마찬가지야. 게다가 어머님이 젊으셔서 오히려 언니 같은 느낌이야. 그땐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남편 이준석은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었고 시어머니 김미라는 말수가 적지만 살갑고 깔끔한 분이었거든요. 무엇보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젊은 시어머니여서 오히려 편했습니다. 준석의 아버지가 준석이 고등학생 때 재혼한 분이라 미란 씨는 박수진보다 고작 15살 위였어요. 어머님 정말 젊어 보이세요. 자매 같아요. 사람들이 종종 그런 말을 했을 때 박수진은 기분 좋게 웃곤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젊고 예쁘다는 건 며느리에게도 자랑스러운 일이니까요. 미라는 키가 크고 날씬한 체형의 단정한 옷차림을 즐겨 입었어요. 화장도 진하지 않게 하면서도 항상 우아한 모습을 유지했죠. 초기 몇 년간은 정말 평온했습니다. 미라는 박수진을 딸처럼 챙겨주었고 준석은 두 여자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춰주는 듯 했어요. 가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스킨십을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모자 관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결혼한 지 5년쯤 지나면서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준석은 밤마다 피곤하다며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박수진과의 부부관계는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대신 1층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준석이가 요즘 피곤하대. 밤마다 내 어깨 주물러 주느라 그렇지 뭐. 어느 날 미란이 무심하게 흘린 이 말에 박수진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밤마다?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언제부터 남편이 시어머니의 어깨 마사지를 매일 해주게 된 거지? 그날 밤 준석이 욕실에서 샤워를 하는 동안 박수진은 거실을 정리하다
우연히 남편의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들여다보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왜인지 모르게 손이 갔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젊은 미란이 환하게 웃으며 준석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너무 자연스럽고 다정해 보였습니다. 이건 가족 사진도 아닌데 왜 둘이서만? 이상한 위화감이 들었지만 박수진은 애써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부터 그녀의 눈에는 자꾸 이상한 장면들이 걸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박수진의 눈에는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 밥을 차릴 때 미라는 준석의 밥그릇만 유독 정성스럽게 담았어요. 반찬도 그의 취향에 맞춰 따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았죠. 김치찌개를 끓일 때도 준석이 좋아하는 돼지고기를 넉넉히 넣고 그가 싫어하는 두부는 빼고 만들었습니다. 요리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준석이가 좋아하는 거 해줘야지. 미란의 대답에는 묘한 애정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라기보다는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준석도 시어머니에게 자연스럽게 어깨에 손을 올리고 머리를 가볍게 기대는 습관이 있었어요. 한 번은 미란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준석이 뒤에서 다가가 어깨를 주물러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란의 표정이 눈을 살짝 감고 편안해하는 모습이 단순한 효도를 받는 어머니 같지 않았어요. 아, 시원해. 역시 준석이 손이 제일 좋아. 어머니 어깨가 많이 뭉쳤네요. 매일매일 해드려야겠어요. 박수진은 그 대화를 들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매일매일이라는 표현이 유독 귀에 걸렸습니다. 한번 집에 놀러 온 친구가 그런 모습을 보고 말했어요. 어머님이랑 준석 오빠 사이가 정말 좋네. 친어머니보다 더 다정해 보여. 근데 어머님이 진짜 젊으시다. 언니 같아. 박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을 굳이 설명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친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준석은 또다시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미안.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그냥 좀 자자. 응. 이미 몇 달째 반복되는 패턴이었어요. 박수진은 점점 결혼 생활에서 제외되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보다는 시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그녀는 그저 이 집의 동거인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10시 박수진은 2층 침실에서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준석 씨, 내 핸드폰 충전기 좀 갖다 줄래? 한참이 지나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거실을 내려다보니 남편의 슬리퍼는 현관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어디 갔지? 그 순간 1층에서 들려오는 낮은 웃음소리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쪽으로 앉으세요. 박수진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1층 거실 끝 김미란의 방문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때 코끝에 스며든 준석의 향수 냄새. 그녀가 늘 맡던 그 향이 시어머니 방 안에서 진하게 퍼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박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려 했지만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방 안에서 흐뭇한 듯 억눌린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준석아, 거기. 그래, 괜찮아. 너무 세면 안 되죠. 응, 오랜만이라 그런가 봐. 미란의 목소리, 그 안에 섞인 낯선 떨림과 숨소리, 그리고 분명히 들리는 준석의 낮은 음성. 박수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눈앞이 아찔하고 어지러웠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지금 내가 뭘 듣고 있는 거야? 방 안에서는 계속해서 수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미란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아, 준서가, 조심해. 어머니, 편하게 하세요. 박수진은 문을 두드릴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만약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아니면 정말 단순한 마사지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그녀는 발소리 하나 없이 조용히 계단을 다시 올라갔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난간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2층에 올라와서도 한참 동안 가슴을 진정시켜야 했어요. 설마 그런 게 아니겠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1층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곧이어 준석의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수진은 재빨리 침대에 누워 잠든 척했어요. 준석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침대 반대편에 누웠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났어요. 미란이 사용하는 향수와 섞인 채취. 박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층에서 뭐 하다 왔어? 엄마 어깨 아프다고 해서 마사지 좀 해드렸어. 엄마? 왜? 준석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약간 거칠었어요. 엄마 원래 소리 커? 당신도 알잖아. 그 말에 박수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단순한 마사지였다면 왜 소리가 그렇게 컸을까요? 그리고 왜 문을 잠가야 했을까요? 그런데 왜 문은 잠갔어? 당신이 맨날 의심만 하니까 솔직히 지쳐. 그냥 편하게 마사지 해드리려고 했는데. 준석의 대답은 어딘가 어색했어요. 평소에 그라면 이런 식으로 짜증을 내지 않았거든요. 며칠 뒤 박수진은 남편의 휴대폰 잠금 비밀번호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늘 알고 있던 번호로는 이제 열리지 않는 화면. 그 순간 그녀는 직감했어요. 이 집 안 어딘가에 자신만 모르는 진짜 관계가 숨어 있다는 걸. 내가 예민한 걸까? 박수진은 거울 앞에 앉아 입술을 꾹 눌렀습니다. 며칠째 남편은 자신을 거의 쳐다보지 않았어요. 부부 사이의 대화는 끊겼고 준석은 이상할 정도로 미란의 방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하루에도 서너 번씩 1층으로 내려가서는 한두 시간씩 머물렀어요. 아침마다 시어머니의 방문은 잠겨 있었고 준석의 셔츠에서는 익숙한 향수 냄새 대신 미란이 사용하는 섬유유연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미란의 립밤 냄새까지. 박수진은 점점 확신하게 되었어요.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날 오후 미란이 동네 지인과 찜질방을 다녀온다는 말을 남기고 외출했습니다. 준석도 회사에 가고 없는 상황. 박수진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1층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방에 들어간 건 말이에요. 8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그 방. 방은 놀랄 만큼 정갈했고 묘하게 여성스러운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화장대에는 고급 화장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침대 옆 테이블에는 준석이 좋아하는 책 몇 권이 있었어요. 왜 여기에 준석의 책이? 박수진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옷장 안에는 미란의 옷들 사이사이에 남성용 잠옷과 속옷이 걸려 있었습니다. 분명히 준석의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벽장 안 깊숙한 서랍을 열었을 때 거기서 그녀는 오래된 편지 묶음을 발견했습니다. 노란 봉투에 정성스런 글씨체로 준석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박수진은 손이 떨렸지만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내 펼쳤습니다.
준서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작고 마른 아이가 내 손을 붙잡았을 때 나는 이미 알았어. 널 보내면 안 된다는 걸. 그때 널 품에 안은 이후 나는 그 누구도 받아들이지 못했어. 심지어 내 남편도. 준서가 너는 내게 단순한 의부사들이 아니었어. 17살이 되던 해 네가 나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나도 알았어. 우리 사이에는 금기된 무언가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아직도 그날 밤 네가 울면서 나를 안았던 그 장면을 잊지 못해. 엄마가 아니라 여자로 보고 싶다고 말했던 그 순간을. 사랑한다는 말을 평생 못 해줘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우리도 솔직해져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너의 미란. 박수진은 편지를 들고 멍하니 앉았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 만큼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두 번째 편지를 펼쳤을 때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어젯밤은 정말 꿈 같았어. 8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지. 박수진이 잠든 사이 우리만의 시간. 내가 내 이름을 부를 때의 그 떨림, 나를 안을 때의 그 간절함. 이제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사진 몇 장이 편지와 함께 끼워져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준석과 젊은 미란이 함께 찍은 사진들.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묘하게 변하는 게 보였어요. 마지막 사진은 최근에 찍힌 것 같았어요. 미란이 준석의 어깨에 기대어 있는 모습. 그 표정들은 누가 봐도 모자가 아닌 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박수진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 박수진은 미란의 방 서랍에서 꺼낸 편지와 사진들을 손에 쥔 채 2층 침실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준석은 소파에 기대어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 평온한 얼굴이 지금은 오히려 소름 돋게 느껴졌습니다. 준석 씨, 그녀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자 준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무슨 일이야, 당신? 박수진은 답 대신 손에 든 편지들을 그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사진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준석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본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해? 박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어요. 준석 씨, 이 편지 당신한테 쓴 거잖아. 사랑한다는 말 평생 못 해줘서 미안하다고. 이게 당신 어머니가 쓴 편지야? 준석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 자체가 모든 걸 인정하는 것 같았어요. 박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떨리는 숨을 억누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사랑한 여자는 나였어야 했잖아. 내가 당신 아내야. 내가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었잖아. 근데 당신은 어머니를. 잠깐, 수진아. 일단 진정하라고. 박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8년 동안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알아? 당신이 나보다 어머니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만 했지. 설마 이런 식으로 사랑할 줄은. 준석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미란 씨는 내 엄마가 아니야. 순간 모든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 혈연 관계가 아니야. 아버지가 내가 고2 때 재혼했고 미란 씨를 만난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 그때부터 내 옆에 있었지만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박수진은 다가가 그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찰싹 소리가 방 안에 크게 울렸어요. 그래서 당신은 결혼하고 나서도 그 여자를 계속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야? 나는 뭐야? 나는 대체 뭐란 말이야? 수진아, 17살 때부터라고 편지에 써 있던데? 그때부터 당신은 계속 그 여자를 좋아했던 거야? 그럼 나와의 결혼은 뭐였어? 위장 결혼이었어?
준석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그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그냥 어머니가 아니었어. 그렇게 말해도 되겠지? 그 말은 흉기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박수진은 조용히 뒷걸음질 쳤어요. 미란 씨는 나를 처음으로 따뜻하게 안아준 사람이었어. 친아버지도 없고 친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그 사람만이 내게 가족의 온기를 줬어. 그리고 아직도 나를 안고 있는 유일한 여자야. 박수진은 무너져 내렸어요. 두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나는 당신에게 뭐였어? 8년 동안 나는 대체 뭐였단 말이야? 준석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어요. 당신은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증거였어. 두 눈에 맺힌 눈물이 떨어지기도 전에 박수진은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침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집 전체에 울렸어요. 거실에 혼자 남은 준석은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가락으로 사진 속 미란의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그날 이후 박수진은 준석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말은커녕 밥상 위에서 숟가락 소리조차 어색하게 울렸어요.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세 사람 모두 서로를 의식하며 어색하게 지냈습니다. 준석은 여전히 태연했지만 예전보다 더 자주 1층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대낮에도 미란의 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란 역시 아무 일 없다는 듯 이른 아침 마당에 꽃을 돌보고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했어요. 박수진만 이 집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수진은 설거지를 하다 실수로 손가락을 베고 말았어요. 날카로운 칼날에 깊게 베어 피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아! 그녀의 비명 소리를 듣고 미란이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어머, 많이 났네. 붕대 있지? 박수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미란이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그러고는 마치 아들 며느리에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 아주 오래 알고 지낸 친구에게 하듯이 익숙하게 붕대를 감았어요. 하지만 미란의 손길에는 따뜻함보다는 차가운 계산이 느껴졌습니다. 박수진은 손을 빼려 했지만 미란은 더 꽉 잡았어요. 시끄럽지 않게 넘어가줘서 고마워. 그 한마디에 박수진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란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 들었잖아. 1층에서 뭐가 있었는지. 여자라면 알지? 그 소리, 그 분위기. 근데도 조용히 있더라. 그건 정말 고마워해야 할 일이잖아. 박수진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내가 계속 이 집에 있으려면 말이야. 미란의 눈빛은 더 이상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그건 여자의 눈빛, 그것도 승리자의 여유를 가진 여자의 시선이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미란은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말했어요. 수진아, 넌 준석 옆에 8년 동안 있긴 했지만 그 애를 진짜로 안아준 사람은 아니었잖니. 그건 나야. 박수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준석이는 17살 때부터 나만 바라봤어. 대학교 때도 직장 다닐 때도 당신과 결혼할 때도 마음은 항상 내게 있었지. 미라는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붕대를 마무리했어요. 한 집에 여자가 둘이면 누가 진짜 주인인지 곧 드러나기 마련이야.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가 나왔잖아. 그녀가 떠나려다 문 앞에서 돌아서며 박수진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고마워, 수진아. 덕분에 우리가 좀 더 조심스럽게 사랑할 수 있었거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녀가 떠난 주방에는 고인 피보다 더 짙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박수진은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 아니라 한 남자를 두고 벌인 두 여자의 전쟁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전쟁에서 자신은 이미 패배했다는 것을. 그날 밤 박수진은 다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미란의 방에서는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는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문도 잠그지 않았고 불빛도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 당신도 알잖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박수진은 결국 이혼을 선택했어요. 더 이상 그 집에서 버틸 수 없었거든요. 우리 이혼하자. 어느 날 저녁 박수진이 조용히 말했을 때 준석은 아무 반응도 없이 물만 마셨습니다. 준석 씨, 내가 아무리 버텨도 당신은 이미 다른 사람 곁에 있어. 그 사람이 새어머니든 연인이든. 나는 더 이상 당신 아내로 설 수 없어. 준석은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어요. 넌 처음부터 우리 사이를 이해 못했어. 그건 내가 당신의 아내였기 때문이야. 아내는 남편이 다른 여자 품에 안긴 채 밤을 보내는 걸 이해할 수 없어. 하면 안 되는 거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석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래. 우린 그럼 여기까지인가 보네. 박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던 결론이었거든요. 이혼 후 1년이 지나 박수진은 우연히 옛집 근처를 지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준석과 미란이 함께 시장에서 장을 보는 모습을.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연인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박수진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이제야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구나. 그날 밤 박수진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나는 알았다. 가장 오래 안아준 사람이 반드시 가장 옳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오래된 감정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정당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걸. 미란 씨는 준석에게 처음 온기를 줬을지 모르지만 그 온기 안에는 경계가 없었다. 나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거구나. 박수진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작은 원룸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편해요.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의심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가끔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후회되지 않아? 박수진은 이렇게 답해요. 전혀. 진정한 사랑이라면 다른 사람을 상처 주지 않는 방법을 찾았어야 했어. 여러분, 결혼은 두 사람만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누군가가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사랑에는 지켜야 할 선이 있고 그 선을 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닌 이기심이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아니면 복잡한 가족 관계로 고민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